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기용입니다. 앞으로 40분 정도 제가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제 소개가 약간 길 거예요. 그거 좀 감안하시고요. 저는 컴퓨터 공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석사를 했던 거는 약간 좀 잘못했던 결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빨리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공부라는 게 호기심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공부를 더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얘기고요. 그때는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다 진학을 하길래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갔던 그런 거였고요. 삼성전자를 갔던 것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좋은 결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결정은 내가 몸으로 겪어본 다음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쩌면은 또 너무 생각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빨리 판단 내리고 해보고 이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 건지 그때 판단해 보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기업이 내 커리어를 완성시켜 줄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커리어라는 거는 내가 완성하는 거지 어떤 기업이 내 대신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처음 4년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봤고 창업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때는 뭔가 커리어적으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바뀌었던, 또 좋았던 시기였지만 불안감이 여전히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창업이 망하고 원래 처음 스타트업을 헐값에 인수했던 회사에 돌아갔다가 그 회사도 검색 엔진 디비전을 날린다고 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서 그때부터 열심히 취업 활동해가지고 야후에 들어갔고요. 야후에 들어가서는 개발자로 좀 잘해보아야겠다라는 욕심이 다시 한번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은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창업했을 때를 생각하면 뭐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좀 제대로, 뭐 그전에도 열심히 안 산 건 아니었지만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한번 제대로 가서 일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이때 제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정말 좋은 매니저랑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때까지 9년 일을 하면서 나쁜 매니저랑 일을 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정말 좋은 매니저고 이런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지 좋은 리더구나, 그런 예를 보여주는 매니저는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7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었고요. 이때 또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한 50% 정도는 야후 때 했던 다양한 경험,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뒷단에 작은 스타트업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2012년에 한 11개월 정도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커리어 전반기에 배운 거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혹은 이런 환경을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작은 스타트업 중심으로 다녔고요. 전반기에 대기업 2개 다녀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지만 결국 나한테 더 맞는 환경은 작은 회사구나. 제가 대기업 가지 말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건 그 회사가 나를 완성시켜 줄 수는 없는 거라는 거.
결국 내 커리어를 완성시키는 거는 본인이고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커리어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 데이터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두 개의 회사에서 데이터 팀을 처음부터 빌딩하는 경험을 해봤고요. 이 두 개가 잘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스타트업을 이제 8개 다녔는데 그 중에 2개가 잘 끝났고 5개는 고통만 있다가 망했고요. 하나는 아직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확률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좋은 곳, 문화가 좋은 곳, 성장하는 곳 잘 찾아가서 도전하다 보면 하나 걸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2016년 정도부터 여러 가지로 여유가 생겨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는 부캐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해봤는데 기업 자문 같은 것도 해보고 엔젤 투자도 해보고 뭐 커리어 코칭 같은 것도 뭐 코칭이라는 생각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부캐 활동을 그때부터 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집하고 회사하고 2개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업젠이라는 1인 기업을 창업했고요. 이제 좋게 얘기해서 1인 기업이지 사실은 백수예요. 그래서 백수와 1인 기업 어느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어플라이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 겸임 교수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커리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성을 꿈을 꾸죠. 하지만 평생 직장이 깨어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측 상향으로 일직선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업앤다운이 있을 거라는 거, 업앤다운이 있어도 줌아웃해서 봤을 때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순간순간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환경 찾아서 거기서 현재에 집중해 보는 거. 그게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려가는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업앤다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더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개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해보자면은 이 생각보다 커리어가 굉장히 길다는 거. 제가 처음 개발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해본 거는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대학원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이오스 개발도 해보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했는데 이게 대학원으로 이어지고 삼성전자로 이어져 가지고 대충 한 9년 정도 윈도우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옮겨간 다음에는 검색 엔진 개발을 한 12년 정도 했어요. 이때 개발자로만 있으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매니저를 만나면서 리더의 역할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이때 리더 역할도 하면서 검색 엔진 개발을 한 12년 정도 했고요. 한 10년을 거쳐서 이제 조인했던 스타트업에서부터는 데이터 일을 했죠. 이건 역시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검색 엔진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로그 데이터가 안 쌓여 있었고 데이터 쌓는 일을 했더니 그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일이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데이터 도메인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 대략 한 30년 넘게 일을 한 거죠. 근데 지금도 앞에 남은 시간이 많구나 하는 거를 요즘 더 많이 느껴요. 앞으로 20년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내용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결코 여러분들 나이 많지 않고요. 생각보다 내 앞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런 거 많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 딱 하나 그 메시지만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딱 하나의 메시지만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레벨로 얘기를 하자면 대충 삼성전자에 있을 때 주니어부터 시니어 정도까지 승진을 했던 것 같고, 미국에 가서는 이제 리더 역할을 해봤고요. 이때 리더 역할을 하면서는 내가 다시 코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맞나? 뭐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작은 스타트업에 가니까 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니어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시니어로 개발을 하다가 팀 빌딩이 끝나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개발선에서 떼고 다시 리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을 한 5개 정도 회사에서 반복을 했어요. 그거 하면서 또 느낀 거는 개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그 전문성이라는 트랩에 빠져서 기술지향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제 커리어 전반기, 그러니까 전반기의 전반기죠. 31살 때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고, 와이프랑 애가 태어나기 전에 둘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어요. 이때 미국에 넘어갈 때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넘어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아니면 언제 미국에 넘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가 둘이 삼성전자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입사 동기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동반 퇴사를 하고 2000년에 같이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애가 둘이 태어나서 첫 애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단순하게 내렸던 결정이에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 그게 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건지 몰라요. 오늘 또 뒤에서 할 얘기지만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지금 아니면 못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제가 이런 걸 다 알았던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결정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지금 후회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안 해본 거를 해보자. 그게 이제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사고의 원칙이었고요.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조바심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전자 다닐 때 기술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알아야지만 직성이 풀렸고, 회사 일에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주경야독을 하는 거죠. 낮에는 회사 일 하느라고 바쁘고 집에 가서는 쓰지도 않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5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잘하고 교육받고 일한 곳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 마인셋을 그대로 유지하고 굉장히 조바심, 불안감에 약간 시달리면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2012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좀 약간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커리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결심했던 거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기보다는 남의 이목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겠다. 그 결정의 일부가 이제 대기업에는 안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결정이 느리거든요. 결정이 느리다는 얘기는 내가 발전하는 속도도 그만큼 느리다는 얘기고요. 정치적이 되기도 굉장히 쉽고, 결국 요즘 같은 세상에서 좋은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대기업이
급성장을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작은 회사가 좀 더 나하고 맞지 않나,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 다음서부터는 커리어나 인생 전체가 훨씬 더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바탕으로 꾸준함을 갖는 것. 이 평정심이 없으면은 꾸준함을 갖기가 힘들고요. 꾸준함이 없잖아요. 커리어에 의미 있는 발전은 이뤄낼 수가 없어요. 커리어에 의미 있는 모든 발전은 복리 활동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작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하고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가정인 거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또 뒤에서 제가 정리할 때 할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커리어에 의미 있는 발전은 다 복리 활동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타고나는 재능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실패를 하면서 쌓아가는 기술에 가깝다는 거예요. 5년, 10년 하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판단해야지, 한 6개월 하고 그거보다 덜 하고 이거는 내 재능, 내 역량 밖의 일인 것 같아 라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평정심과 꾸준함 강조하고 싶고요. 돌이켜보면 결국 이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하나의 메시지를 오늘 전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했죠. 결국은 이 나이에서 시작되는 게 남하고 비교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또 제가 한국에만 계속 살았으면 이런 거를 좀 덜 느꼈을 수도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나가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나이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에 있어 보면 한국에서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들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바로 호구 조사를 해요. 몇 살이세요? 어디에서 일하세요? 미국에서 오래 산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하고 비교라는 게 결국은 나이를 의식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30년 일하고 깨달은 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주니어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점, 시니어로서 기억했으면 하는 점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은 굉장히 많다. 관련돼서 또 하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2달 전에 포틀랜드에 와이프랑 놀러 갔어요. 둘째가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울 일이 생겨서 이때다 하고 둘이 놀러 갔는데, 놀러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부부가 갖고 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암트랙이라고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보는 거였고, 이 기차에는 침대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침대칸을 타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내려와야겠다. 20시간 기차 여행이었고요. 침대 칸이 있고 거기 식당 칸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 칸에서 세 끼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와이프랑 저랑 둘이 앉아서 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4명이 차야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게 됐는데, 이제 저녁 먹을 때 우리 앞에 배정된 분이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이 여행은 특성이, 젊은 친구들은 혼자서 여행을 많이 하지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안 물어보겠지만 너무 이상해서 제 와이프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다 혼자 여행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3달 전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하는데, 밴쿠버에 살고 있고 샌디에고에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 사촌들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지금 본인 나이가 81세이고 남편하고는 19살 때 처음 만나서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60년 같이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분이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다가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 뒤에도 이렇게 시간이 많을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 부부한테 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아직 50대 중반이라면 너무나도 젊은 나이니까 대학 졸업했다는 느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대략 뭐 내 앞에 시간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또 저보다 한 25세, 6세 많은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 생각엔 맞았구나. 뭐 그런 컨펌을 받은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 약간 상관없는 얘기긴 해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가진 거를 후회하시더라고요. 남편하고 계속 평생 살 줄 알았는데 헤어지는구나. 애가 있었더라면은 조금 덜 외로웠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커리어 앞단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교훈인 거고 나침반인 거죠. 그래서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실패했다, 잘 안 됐어,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하세요. 커리어를 길게 보면 정신승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실패했다 얘기하지 마시고 많이 배웠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이기도 한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 앞에 A냐 B냐 선택의 순간이 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다고요. 뭐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건가? A를 지금 하는 게 맞나? B를 먼저 하는 게 맞나? 순서의 문제에 가깝다는 거. 지금 아니면 못할 거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길게 보고 롱텀으로는 잘 될 거라고 믿되 숏텀으로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또 중요해지는 거고요. 관련돼서 스톡데일 신드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미군 비행기 조종사, 공군기 조종사였는데 베트남 전쟁 때 격추가 돼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7년 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짐 콜린스라고 Good to Great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만들어낸 용어가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인터뷰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당신은 7년을 버티고 살아남았느냐, 그 다음에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내용이었고요. 스톡데일 중령의 대답은 어땠냐면 나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롱텀으로는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꾸준히 행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나겠지, 내년 1월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 살아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논리가 커리어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롱텀으로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되 하루하루 꾸준함을 갖는 것, 평정심을 바탕으로 꾸준함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자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며칠 사이에 얼마나 내가 발전했겠어요. 발전이라는 거는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했을 때 보이는 거라고 보여져요. 너무 자주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 대답밖에 안 들릴 거야. 그래서 이런 나에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는 아주 가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남의 이목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순간순간 많이 고민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고 하면 그것도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흥미로워 보이는 거, 안 해본 거, 그런 거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안 맞는 환경에 있으면서 그거를 못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경우들이냐면 이렇게 회사를 조금 다닌 그런 기록이 이력서에 남으면 다음 잡 잡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때 내가 포기하면은 내가 실패자로 낙인이 찍힐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에요. 때로는 환경 탓을 하고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자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건 호기심을 갖는 거.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다. 호기심을 항상 갖는 거. 그거 굉장히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고요. 또 주변에 서포터가 많아야 돼요. 내가 지금 A로 갈까 B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고 나는 A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약간 불확실한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에요. 그런 경우 주변에 서포터들이 많으면 어떻게 됐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서포터의 모습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잘 안 될 때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커리어 전반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내가 더 잘하는지 더 즐기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커리어 후반기에는 나에게 맞는 환경,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커리어 전반기의 실패는 전혀 실패가 아니라는 거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서포터를 많이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의 서포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포터는 훈수를 두는 사람이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지원해주고 잘 안 될 때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이 서포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어떤 기술을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간다는 게 그전만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세상의 전문성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요. 평정심을 바탕으로 꾸준함을 갖는 거. 이게 결국은 복리 활동을 하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은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회고를 할 수 있어요. 회고를 한다는 건 뭐냐? 나를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요약하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시고요. 여기서 얘기한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러니까 커리어에서 중요한 어떤 것들은 다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연마해야 되는 기술이라는 거, 타고난 재능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자,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면은 코딩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근데 코딩을 그냥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 정의를 하고 맞는 문제를 맞게 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산을 예로 들자면 A라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그 문제가 그거를 파악을 하고 A라는 산으로 올라가야지 안 물어보고 혼자 열심히 B라는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열심히 했으니 노력을 인정해달라.
그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 정의를 잘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또 코딩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은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줄 아느냐,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거를 코딩의 일부로 생각하느냐, 그런 거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칭이 가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니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당연히 모르는 게 많이 있을 텐데 하나를 배우면 적어도 그 하나를 익히는 사람. 그래서 다음에 물어볼 때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질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순간 질문도 안 하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엉뚱한 산에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나에게 맞는 공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술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술을 알고 있느냐는 커리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환경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본 사람이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쌓고 주변에 좋은 평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평판을 통해서 지인 추천 형태로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는 기술 쫓아다니면서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환경 찾아서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되려면 문제정의 잘해야 되는 거죠. 문제정의는 결국은 나에게 업무를 준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자기 검열하지 말고 질문을 잘해서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판단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끝나야지 성공이고 실패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정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정의 능력의 일부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여러 개 있다. 이 모든 거를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판단해 보고요.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너무 기술지향적으로 가면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커리어 발전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아닌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는 끝이 없어요. 왜냐?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나에게 맞는 환경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니어 개발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 완료를 추정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보통 프로덕트 매니저나 내 상사가 와서 지금 이 프로젝트 혹은 이 업무 언제 끝나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겠죠. 그건 사실 신이 아닌다면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긴 해요. 하지만 업무 완료 시간을 잘 추정을 해야지 업무도 사실 더 잘 되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을지 모르는 가정을 알아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더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 두 개는 연관이 있는 건데 완벽한 코드를 작성해서 버그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고는 언제 터지냐의 문제지 안 터진다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코드를 작성하겠다라는 미명하에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사고가 터지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운영을 고려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고요. 코딩을 잘해서 개인기를 부려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력이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려운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주변의 동료가 약간 아쉬운 행동을 할 때 그 아쉬운 점을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어려운 대화는 결국 불편함하고 친해지려고 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리더가 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기술이죠. 또 내 앞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편하게 살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수많은 문제들과 행복하게 공존하는 것. 이게 가능해야지 평정심도 유지할 수 있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그대로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겠다. 불가능한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다양하게 공존하겠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복리활동이라는 거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 앞에 기회가 생기면 리더가 꼭 돼보세요. 많은 분들이 리더십에 들어가면 개발자로서 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향력을 갖는 측면에서는 리더십 도전해보는 건 만한 게 없어요.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트랩에 빠지지 마시고 앞에 기회가 생기면 매니저 역할 해보시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평판과 영향력을 항상 가지려고 하라는 거. 코딩이라는 개인기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벨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는 영향력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요약을 해보면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나 말고 믿을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지 않아도 계속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 고민한 만큼 더 길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이 더 통하는 매니저, 물론 이거는 명확하게 어떤 매니저가 나에게 맞는 매니저고 아니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상사와 동료가 좋은 환경 찾아서 대기업이 아니라 성장하고 상사와 동료가 좋은 환경 찾아서 거기에서 현재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에게 준 업무를 레거시 프레임워크여도 상관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뭔가 성취해 보는 그런 경험, 몰두해 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지 어떤 기술을 사용해 봤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서포터 많이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덜 주저하게 만드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서포터가 되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AI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개발자가 정말 2년 후, 3년 후에도 오늘날처럼 개발을 하고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개발이라는 거는 조금은 툴처럼 10년 후에는 지금 엑셀 쓰는 것 같은 그런 툴처럼 변할지도 모르죠. 그런 변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변화를 앞에서 선도할 필요도 없어요. 잘 따라가기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깨달는데 제 인생에 43년이 걸렸거든요.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커리어가 시작된다는 거. 그거의 시작은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하고 링크드인 커넥션 아니신 분들 제가 여기 링크드인 커넥션 걸었고 뭐 저한테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이메일 주소 걸었고요. 인프런에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프런에 올린 강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용이 많아서 오늘 굉장히 빨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션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